네,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연면적이 나오는 곳들은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 거기에 기숙사까지 이제 구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곳들은 다 대부분 보면 분양 완판, 조기 완판이 이룰 정도로 기숙사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단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와 오피스텔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어떤 건지 그 특징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가 어떤 모양인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로 이런 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이게 아니면은 이제 복층 형태죠. 계단이 있고 이제 위에 다락방 형식으로 복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보여드리는 곳은 단층 형태죠. 여기 침대가 있고 뭐 조그마한 소파, 테이블, TV 있고 이제 책장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그리고 여기 장롱까지, 붙박이장까지 다 풀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오피스텔이랑은 구분이 안 되죠. 똑같죠. 오피스텔이랑. 요즘 오피스텔 보면은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뭐 장롱까지 다 있습니다. 붙박이장으로. 근데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도 동일하게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양만 봐서는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입니다. 지원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게 바로 지원시설이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입주기업에서 직원 숙소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입주기업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주변 기업의 업종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업종을 볼 때는 일단 뭐 주변에 차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겠죠. 주변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뭐 큰 대형 트럭이나 지게차 이런 게 있다면 다 제조업이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사무실 건물에 사무실 형태가 많다.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뭐 지식산업, 뭐 첨단산업, IT 업종, 정보통신산업 이런 것들이 위주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업종을 왜 봐야 되냐 하면 생각을 해보면 사무실 업종, 이제 지식기반 산업을 찾는다, 뭐 첨단산업이다, 뭐 정보통신 산업이다 하는 업종들은 필요가 없죠. 기숙사가. 왜냐하면 출퇴근이 되면 이제 집에 가서 쉬고 당연히 아침에 나와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원칙일 겁니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2교대, 3교대로 돌아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제조업은 어떠냐? 뭐 야간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숙사가. 왜냐하면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뭐 2교대, 3교대로 돌릴 정도면 그 정도는 이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주변 기업 업종을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교통이나 이런 환경도 보셔야 됩니다. 교통이 뭐 좋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좋은 장점만은 아니다. 기숙사에 있어서 교통이 잘 돼 있고 뭐 앞에 뭐 역세권이고 뭐다. 교통이 잘 되면 집에 가겠죠. 그쵸? 사장님이, 내가 사장이에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이 지하철 타면 집에 잘 갈 수 있는데 굳이 기숙사를 얻어줄 리가 없고요. 직원 입장에서 내가 지하철 타면 집에 가면 되는데 우리 사장이 왜 기숙사를 얻어서 날 여기다가 가둬놓으려고 할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교통이 너무 좋은 것도 흠이 되겠죠. 교통이 너무 좋은 것은 뭐 굳이 기숙사가 필요 없겠죠.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뭐 광고 홍보하는 것 중에는 뭐 역세권, 뭐 지하철역 몇 분 거리 하는데 굳이 뭐 그게 좋은 여건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홍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업의 업종 체크, 주변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모든 말씀드리지만 투자할 때는 뭐 당장 내가 들어가는 비용, 주변 봤을 때 수익률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안 들어오면 뭐 수익률이 뭐 10%면 뭐하고 15%면 뭐하고 안 들어오면 땡인데 0이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임차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 기업 업종을 체크하셔야 되겠고, 임차 주체는 당연히 입주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과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장기간 계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있는 동안은 기숙사는 계속 써야 되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굴릴 수가 있겠죠. 월세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수익률,
일반적인 뭐 원룸 오피스텔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은 임대료 수준은 비슷하다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 입주를 했을 경우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이건 뭐 이제 월세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오피스텔보다는 저렴합니다, 가격이.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다는 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으로 꼽고 있죠. 당연히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분양 상담사 분들도 전매 제한이 없다, 언제든 되팔 수 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요즘 같은 시기에 틈새 상품이다, 뭐 이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뭐 딱 적합하고, 뭐 이런 이제 광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제일 민감한 게 주택수죠.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택수를, 내가 지금 뭐 강남에 몇 채 있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강남도 아닌데 불구하고 늘려갈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뭐 이제 취득세, 양도세 중과 이런 거 생각하면은 주택수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포함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오피스텔보다도 싸고 수익률도 높고 뭐 기업을 상대로 하고 전매 제한이 없고 굉장히 장점들만 있기에 혹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일단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불법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을 임차인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인이죠. 이제 임차인이면 이제 보증금 월세를 내고 할 텐데 자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겠죠. 전입신고, 당연히 확정일자 뭐 이런 걸 하게 텐데 전입신고도 이제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전입신고가 안 되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여기는 이제 주택이 되는 거죠.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임차인으로 두면은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되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적발되면은 퇴거 조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입주 기업만이 이제 입주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몰래 해드렸다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퇴거 조치되고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이 이용 가능한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앞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사람들,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퇴근을, 왜냐 업무 시설이다 보니까 퇴근을 하죠. 퇴근하고 나면 상가로서는 뭐 이용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일찍 문을 닫습니다. 불을 다 끕니다. 근데 기숙사가 있다, 근데 상가가 다 문을 닫고 불이 꺼져 있다라고 한다면 기숙사로서의 메리트도 없는 겁니다. 상가 시설이 또 잘 갖춰져 있나가 중요해요. 만약에 주변이 이제 번화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번화하다면 뭐 여기저기 밥 먹을 때 뭐 사다 먹을 거, 뭐 할 거, 뭐 세탁소 이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충분히 이용을 하기가 편할 겁니다. 하지만 주변이 다 지식산업센터다, 혹은 뭐 주변에 뭐 그런 상가, 식당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지역이다 라고 본다면 기숙사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다가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굳이 처음부터 여기 기숙사는 불편할 것 같아, 아예 다른 곳에 원룸을 잡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집 가까우면 집에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이 이용 가능한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될 건 기숙사가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만약에 입주를 했을 경우에 여기를 시설을 편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 정도쯤은 이제 보시고 확인한 뒤에 계약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뭐 장점은 굉장히 많죠. 입주만 했을 경우에는 뭐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같이 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매 제한이 없다는 거, 기업이 계약하면은 뭐 전입신고 안 하면 주택수에도 안 들어간다는 거, 수익률이 높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기숙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주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 항목 때문에, 이 조항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구 때문에 기숙사는 다 투자죠. 실사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투자입니다. 투자가 많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건물이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잔금을 치죠. 그럼 다 임대로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1080에 내놨다. 다 1080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높은 층에 뭐 코너에 좀 트여 있고 조망이 갖춰진 데는 나가겠죠. 근데 입주 기업이 이제 금방금방 필요로 한다, 기숙사를.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입주기업들이 안 찾는다.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공실 상태로 방치가 됩니다. 공실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0에 80이었던 게 1000에 75. 1000에 15였던 게 누가 하나 계약이 됐어. 그러면 다 1000에 75를 놓겠죠. 다 1000에 75입니다. 근데 계약이 안 돼. 그럼 누가 하나가 1000에 70으로 낮췄더니 계약이 돼. 그러면 다음부터 다 1000에 70이 되는 거고. 그럼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공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리비 및 대출 이자는 발생을 하는 거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대료는 낮아지는 거고, 임대료가 낮아지면 내가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거고, 그게 이제 투자의 실패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예상 수익률을 벗어나는 거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죠. 이자 비용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투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